부터 이슈까지 그리고 기업까지 알려드립니다.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릴게요. 장렬아. 브리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월도 거의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주에 이주 그런 남았죠. 말이 있었어요. 반도체 부활절이다. 아, 부활절이다. 4월달 꽃을 피기 지난주 위해서. 금요일에 반도체가 많이 네, 올라갔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넘어가면서 네. 엄청 올랐습니다. 그렇죠. 시장도 올라갔었고. 맞아요. 네.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2일. 22일, 1월 네. 22일 월요일장도 음.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빼고 나면 오른 게 없죠. 그러면 별로 맞아요. 없죠. 2차 전지도 뭐 아, 크게 2차 가진 전지는 않고. 정반대로 가고 있고. 네. 예. 반도체가 확실히 강해요. 예, 그래서 오늘 반도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요것만 들으면은 왜 그렇게 가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똑똑하신 분은 지난주에 벌써 액션을 취했겠지만. 취했어야죠. 네, 취했어야죠. 근데 아주 늦지도 않았다고 봐요. 그래요? 한 75%, 80% 정도 왔는데 20, 30% 있잖아요. 예, 너무 서두르지는 않대. 너무 늦으면 또 안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TSMC 그리고 네.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가 네네. 굉장히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지난주에 보면은 연초에 엔비디아가 뿜었죠. 네. 400 몇십 불 또 오늘 그쵸. 불었잖아요. 엔비디아. 근데 우리는 왜 못 가지 했는데 엔비디아가 그 탁 쏘고 쏘아 올렸고 그리고 애플이 좀 흐리멍덩한다 같은데 네, 맞아요. 그 투자 의견이 올랐죠. 네, 맞아요. 그리고 TSMC가 그걸 받아서 한 번 더 붐. 맞아요. 미국은 호재가 계속해서 맞아요. 나오는데. TSMC가 목요일 날 9% 오르고 어저께 금요일에 1% 올랐거든요. 오. TSMC가 전 세계 그 반도체 수요 중에서 네. 비메모리. 어. 비메모리는 우리 메모리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의 수요에 대해서 어느 척도가 되는데 딱 AI를 콕 집어서 좋다. 네. 그래서 그 등치 큰 회사가 네, 네. 20% 넘게 성장한다. 그러니까 좀 엔비디아만 믿고 있다가 엔비디아 말 그것이 실체가 확실하구나. 아. 그래서 엔비디아 TSMC가 붙다 보니까 네. 뭐 장비주 날아가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이 반도체 섹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 맞아요. 올랐거든요. 크게 올라갔었죠. 그거 대비했을 때 오늘 녹화하는 1월 22일 네. 오늘 장은 사실은 한국은 만족스럽지 못해요. 네. 그리고 음. 미국 상승분에 비하면 택도 크게 없죠. 바톤 터치 못 턱도 받았죠. 없죠. 예. 네.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 대비해서도 그래요. 아, 일본하고는 뭐 비교할 것도 없고. 근데 일본도 반도체 주식이 엄청났어요. 그렇다면서요. 금요일 날 이오 테크닉스라고 있거든요. 오늘도 올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20만 원대 하는데 네. 그거랑 경쟁하는 디스코, 그다음에 최대 장비 테스트 업체 중에 하나인 어드반 테스트, 네. 도쿄 일렉트론 이런 회사들은 뭐 5%, 6%, 8% 올랐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견하게끔 상승률이 좀 울분을 토하듯이 오르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오 테크닉스. 이오 테크닉스. 그거는 이제야 이제 레이팅이 제대로 받아가는 거 느낌이 받아요. 네. 이렇게 이틀 연속 오르면 따라가긴 어려운데 그 전에 참 고뇌했던 힘들었던 시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맞아요. 있는 거죠. 그리고 실력이 있는 HPSP. HPSP. 네. 상대적으로 한미반도체는 많이 좀 많이 해먹었다 네. 이런 현에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실적 나오는 날 좀 많이 오르고 네. 어제 오늘 그전에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그렇죠. 만족스럽지 못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돌고 도는 거지만은 반도체 장비 업체가 이오 테크닉스, HPS가 좀 분발하지만 이오 테크닉 말고는 사실 전고점을 뚫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장비중보다 못하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네, 그쵸, 그게 네.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국이 못 들어간 이유는요. 삼성이 초를 쳐서 그래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확인하려는 욕구가 그렇지. 세졌구나. 그러니까 삼성이 초를 안 쳤어도 우리가 좀 쉽게 가는 장인데 네. 삼성이 초를 쳤다는 게 삼성 막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뭐라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실적이 많이 안 나. 삼성에 대한 설명은 언제? 다음 주 30일에. 컨퍼런스. 그렇지. 근데 이번에 하이닉스 실적은 25일인가? 그때는 컨퍼런스 그걸 바로 하니까 네. 하이닉스 실적 나오고 그 앞뒤로 해서 미국의 장비 업체들이 나오거든요. 오, 네네. 미국의 장비 업체는 TSMC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걸 받으면은 이번 주 말 정도에 한 번 더 상승의 어떤 그 힘을 더 갖추고 넘어가면은 그럼 하이닉스가 아주- 좋게만 나와준다면.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나오는 PC 넘버 그렇죠. 이런 넘버 이번 주 아니에요? 이번 주구나. 네, 이번 주 예. 금요일 그렇죠, PC. 그렇죠. 그런 것만 하이닉스하고 PC 넘버만 잘 넘어가면은 주도주가 계속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여요. 그게 반도체다. 네. 삼성이 아까 초를 쳤다 그랬는데 네.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S24 AI4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전 되게 사람들이 관심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의외로 갖고 계시는 뭐예요? 앵커님? 저 아이폰. 아이폰. 네. 바꾸자. 뭐예요? 갤럭시. 갤럭시인데 이게 옛날 거 A 시리즈. 아 그래서 제가 주변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S24 뭐 AI 폰이다 이러는데 네. 바꾸고 싶냐 이랬는데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별로? 더라고요. 나 같이 노땅만 좀 쏠깃한가? 그러니까 번역이 통역이 잘 된다는 것이 네.
베트남어도 있고 태국어도 있더라고요. 네. 영어하고 이런 중국은 대충을 하는데 여행 갈 정도는 나머지 것들은 여행 가서는 영어 말고도 있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리고 뭐 요약도 잘해주고 네. 이렇게 동그라미 쳐갖고 서클 그렇죠. 투 바로 서치. 서치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같은 사람은 편하거든요. 음. 처음으로 S24를 사볼까 하는데 가격이 좀 비싸. 그러니까. 제일 싼 게 120만 원, 중간가시 160만 근데 원. 찾아보니까 뭐 할인 판매 이런 것도 많이 하던데요. 그래요? 네. 어, 사전 예약 할인. 그래서 한번 반응이 나쁘지 않으면 쫓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엔비디아가 쏘고 TSMC가 확실히 받아주고 그다음 애플하고 삼성전자 동참하다 보니까 어느 네. 정도는 반도체가 초강세를 이루었고요. 음.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설계 관련된 지금 말씀드렸죠. IP 설계 자산회사. 네. 뭐 또 꼭 집은 애매하지만 뭐 저기 뭐 설계 자산은 몇 개 있잖아요. 뭐 저기 오픈 AI 있고 뭐 에이지 랜드는 디자인 하우스지만 TSMC. 한국에 있는 그런 몇 개 회사들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연초에 빅미스만 없으면 잘 나가는 건데 이런 게 그나마 그 갤럭시 24를 통해서 분위기를 잡아줬기 때문에 괜찮고 있고 생각보다 우리보다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상당히 고무된 것 같아요. 물론 하나 말씀드릴게요. 웰스파고라는 웰스파르고라는 상업은행이 있거든요. 걔네가 원래 작년 그 여름인가부터는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가을 넘어가면서도 상당히 미국장을 리세션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온다. 네. 굉장히 시장을 안 좋게 봤거든요. 지금도 골디락스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바꿨어요. 그래요? 파지티브하게. 오. 영어 써서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바꾸면서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더 긍정적으로 보려는지 이번에 그 빅테크 랠리 네. AI 이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빅테크 업체 사이에 네. AI 군비 경쟁을 보고 있다. 어. 우리가 그 미국하고 소련하고 군비 경쟁할 때 영어로는 arms race라 해서 네. 경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치 그거랑 비슷한 AI 업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AI 업계에 투자도 하고 뭐 개발도 하고 업체 간의 그 콜라보도 하고 이러는 그런 모든 그 군비 경쟁에 비견하는 AI의 경쟁 모드를 보고 있다. 네. 이게 시장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회사도 많이 올라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들어봤어요? 뭐죠? SMCI인데 네. 시가총액이 한 200 몇십억 불 되니까 한 40조 되죠. 오. 30조. 적지 않은데 이름은 재밌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컴퓨터 네. 관련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회사 있는지 몰랐는데 기사 나왔더라고. 컴퓨팅 플랫폼 회사인데 얘네도 AI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급등할 것이다. 그 소식의 주가가 어저께 금요일만 하더라도 36% 올랐어요. 36%. 36%요? 얘는 상한가 없잖아.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상한가 없으니까 하한가 40%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일단 그렇지. 그러니까 AI의 그 군비 경쟁이라는 게 우리가 빅텍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AI에 뒤처지지 않게 해서 이런 투자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참 미국은 놀고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모르는 회사들이 갑자기 튀어나왔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인해 보니까 3월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지난주에 내릴 것이다. 음, 그러니까 76%였는데 확 내려갔지. 오늘 보니까 46%. 어. 동결할 것이다가 19%였는데 어. 52%로 올라갔어요. 동결하는 게 더 많네. 네.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요. 아. 80% 넘게 높아갖고 네. 이렇게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실제 FOMC 그 페드가 액션을 취할 때 그렇게 빨리 안 한다 그러면은 실망감이 크면은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나쁜 네. 방향으로. 네. 근데 슬금슬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정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네. 우리도 슬금슬금 조정받거나 아니면 그래도 견디고 가야 되는데 네. 우리는 삼성전자 초를 쳤다니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꺾였는데 삼성전자 실적까지 그거 아니었으면 편안히 꺾이면서. 갔다고. 그래서 이렇게 빠지. 주가가 올라갈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이미 올랐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빠질 6% 7% 이렇게 빠질 너무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유일하게는 실적이 안 나왔다. 삼성전자가 좋지만 LG전설도 그렇고 뭐 에코 몇 개도 그렇고 다 안 좋았잖아요. 그게 다 빌미를 준 거고 한국하고 북한하고 자꾸 말로 싸우고 많이 하니까 중국 대만 그 네. 선거 입구에 지정학적 그렇죠. 리스크.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센티멘트가 진짜 안 좋으면 외국인이 안 좋으면은 진짜 그걸 반영드리면 CDS 프리미엄이라고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거든요. 네. 우리의 신용도에 대해서 이게 디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더 프리미엄 돈을 지불해 네. 라고 해서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은 그 나라 리스크가 커진다는 건데 우리나라 리스크가 지금 지난 1, 2주 사이에 CDS 프리미엄이 별로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센티먼트보다는 액션적으로 취할 정도의 지표적인 변화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럼 실적밖에 없는 거예요. 실적과 우리가 아주 대외적으로 변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센티가 안 좋았다는 거. 근데 지금 결국은 미국에서 AI에서 A, B, C, D 세 군데가 터지니까 네. 결국은 그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가 가고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주식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네. 좀 그거 갖고 좀 플레이하려는 세력도 있으니까 그 정도 가고 거기에 그 대조가 되다 보니까 실적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더 이제 2차전 쪽은 좀
좀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네네네. 현실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2차 전지가 너무 안 가다 보면 빠지면은 장 전체에 뭐죠? 맞아. 코스피 넘버자 코스닥이, 네. 코스피도 영향이 있죠. 네, 맞아요. 코스피 코스닥 다 코스닥이 더 크지만 영향이 있죠. 그 지수는 별로 안 가고 반도체만 가는 이런 패턴이 좀 더 지속될 수가 있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상한 소리 안 하면. 그래서 혹시 작년에 막 2차 전지만 갈 네네. 때처럼 반도체만 또 막 가는 네.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당분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촉발되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하면은 여러 가지 주식들이나 뭐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게 없더라도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하더라도요. 좋은 주식은 많이 갑니다. 미리 빠진 주식. 그 레고캠 바이오를 먹었는데 레고캠 바이오 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네.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펀더멘트를 찾아서 보면 되는데 전체 섹터가 다 오르는 거는 금리가 내려가야 돼요. 또는 금리 내려가는 비슷한 효과가 나는 게 있어야 돼요. 금리 인하는 3월 넘어갔다고 보고 네. 5월에 안 되는 거는 유가가 확 올라가지 오면 5월도 안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리스크인데 유가가 확 내려 올라갈 정도로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유가 확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네. 중동의 불안이 있잖아요. 네. 하나 변수가 있어요. 어떤 거요? 미국이 생산을 많이 들였어요. 미국이 하루에 1,200만 배럴인가? 저도 수치는 정확히 없는데 많이 늘었어요. 네, 네. 이상하잖아요. 미국이 뭐 그 채굴하는 그 유정을 많이 판 것도 아닌데 네. 왜 늘었나 보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그 방법이 있었는데 오. 그거를 잘 적용하고 생산이 많이 늘어서 네. 유가가 뭐 그 중국도 빨리 성장하는 것도 네, 아니니까 네, 그쵸. 수요도 뭐 빨리 중국발로 인플레가 거꾸로 중국이 너무 빨리 올라오면 인플레가 되고 인플레 되면은 미국도 그렇고 유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아닌데다가 미국이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중동만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CPI는 기다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나 이런 거 나오는데 금리 인하가 3월 달은 안 됐는데 5월 달은 될 수 있다는 기대는 유지한 거고 무엇보다 미국의 소비 심리가 중요한데 골디락스라고 하면 뭐냐면은 인플레는 내려가고 소비는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금요일 날 나온 것만 봤을 때는 골디락스의 한 징조가 보이긴 했어요. 네. 첫 번째 뭐냐? 미국의 소비자 심리. 우리 앵커님이나 저 같은 분들이 1월 달 소비자 심리 어떤가 했더니 12월보다도 9.1포인트가 올라간 78.8이 됐어요. 네. 전월 달이 69.7이니까 69.7에다 9.1포인트가 늘은 거는 상당히 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 심리는 아직 탄탄하고 네. 반면에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봤더니 1년치 기대치가 가장 낮은 2.9%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전월이 한 3.1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인플레는 기대감은 내려가고 소비 심리는 아직 살아있고 물론 이거 바뀔 수 있지만 그쵸. 이게 유지되니까 금리 인하가 3월이 안 되더라도 결국 언젠가 한다 할 거 아니야. 올해 언젠가? 올해 뒤는 아니고 네. 되면 상반기에 돼야 돼요.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세게 안 하더라도 네. 금리 인하는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5월 달에 있거든요. 안 하면 또 그러면 그건 리스크인데 5월 달에 안 할지 그일지에 대해서 지금 판단에 이르고 일단 한다고 보는 것이 일단은 리즈너블 포캐스트예요. 왜? 아까 인플레 기대치가 내려갔고 네, 네. PC 넘버가 특별히 막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아마 5월 달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두 가지 볼게요. 금리 인하를 그럼 5월 달이건 그 6월 달이건 여름까지 가을까지 안 가고 한번 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반 이상일 것 같아요. 60%에서. 첫 번째 왜 그러냐? 한다면은 하반기보다 상반기 하는 이유는 그 FOMC, Fed가 정치적인 입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이제 트럼프가 거의 되는 거 확실하잖아요. 그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는 게 아니고 공화당 후보로 나온 거 그렇죠,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은 정치적인 논란이 불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요.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할 정도로 빌미를 줘야 되는데 네. CPI가 내려가고 그러면은 빌미가 되죠. 네. 빨리 해서 보험성으로도 하고 네. 하반기 할 거를 미리 땡기는 거 갖고 만약에 경제적 효과가 있으면은 바이든 정부한테 나쁠지 않고 네. 그러니까 FOMC도 그런 영향을 생각해서 하게 되면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비록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하게 안 오더라도 네. 보험성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한 번 정도는. 근데 물론 한 번 상반기 한 달에서 내리해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받을 만큼 5-6번 할 것이냐 이건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설레발 치면 안 되는데 하긴 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옵션이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네, 첫 그렇죠. 번째.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혹시라도 5월 달에 안 하거나 하고 나서 미지찌근하더라도 네. QT를 조정할 수 있어요.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네. 한 달에 뭐 955불 이렇게 땡겨서 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찍 종료할 조기 수 종료? 네. 그러면 금리 인하 효과 비슷한 걸 나타낼 그쵸,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할 것 같다. 음. 왜 하느냐? QT를 종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국채를 발행하는데 네. 미국에 돈의 수요가 필요하니까 그걸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채 발행주 상태가 필요해서 조기 종료 가능성이 있다. 보험성도 있고. 그래서 QT가 조기 종료되거나 3월은 아니더라도 5월달 금리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장은 그때까지는 실적 위주고 방향성. 그 실적 위주 방향이 뭐냐? 미국이나 한국과 똑같이 폭은 다르지만 네. AI하고 반도체다. 이렇게 결국에 말씀드릴 수 AI 있는 거죠. 반도체 그리고 네. 이번 주에는 PC 꼭 봐야 되고 그렇죠. SK 하이닉스 맞아요. 실적 발표도 확인해 봐야 되고. 한미 반도체 실적 한번 빠르게 훑어볼까요? 네, 실적은 한 예상보다 한
외상이 한 80억, 90억이었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 180억 나왔어요. 이것도 나쁘게 보는 거는 뭐 환입된 게 있어서 뭐 그렇다는데 환입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예상보다 잘 나온 거예요. 실적 발표 시나리오는 사실은 엇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네. 뭐 의심 없이 강세된다는 그런 의견이 한쪽에 있어요.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그 패키징 하이닉스가 계속 투자를 하고 네. 뭐 똥똥한 거고 또 하는 거니까.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뭐 아주 빠르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다. 왜 주가가 아주 싸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실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올해 실적 기준은 뭐 PE 한 30, 40배 가까이 되니까 아주 싸진 않아요. 예전처럼 뭐 자꾸 2차 전지 견뎌서 배성한데 성장성의 2차 전지 대비했을 때 2차 전지 50배 넘어가면 목이 찼거든요. 여기도 40배 넘어가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중간적인 의견이 또 하나 있고 네. 한편으로는 일단 언더퍼폼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이가 아닌 쪽은 없습니다. 마을 속에서 이렇게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어쨌든 투자는 올해 이빠이래 충분히 되고 내년부터는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번 연도가 크게 성장하고 내년에는 지금 조금.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더라도 내년까지 미리 땡긴 측면이 있다면 이 주식이 더 페이버하는 거냐 다른 주식 대비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글쎄요 어느 주가를 얘기하기 전에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숫자에서는 약간 디스카운트를 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빨리 땡겨왔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앞자리가 바뀌는 게 아주 빠르지 않을 수도 있고 네. 하이닉스가 아주 크게 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대는 합니다. 하이닉스가 예상하는 올해 그 HBM321을 포함해서 네. 출하량이 뭐 4천 몇백만 대를 하는데 그거 단가 곱하면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오. 실제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저기 한미반도체 있을 수 있겠지. 뭐 하지만 여전히 한미반도체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는 방식에 있어서 경쟁력이 그대로 유지될지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너무 추앙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다른 것도 좀 보시고 그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또 HBM4 나오고 이러면은 네네. 또 한미반도체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거의 의심보다는 속도하고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알겠습니다.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근데 보니까 TSMC 어드밴스드 패키징 2024년에 생산량 더 훨씬 2배, 맞아요. 몇 배 늘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TSMC 가이던스도 좀 살펴볼까요? 그 일단 그 형님이 삼성전자인 줄 아는데 삼성전자 잘 못 따라가니까 TSMC 가 중요하죠. 우리 엔비디아, TSMC 가이던스가 굉장한 회사입니다. 작년에 4, 4분기 실적이 197억 불 나왔는데 원래 가이던스가 188억에서 196억이었으니까 상단을 뭐 밑하가 약간 높은 거죠. 네. 마진도 41.6% 영업이익률 원래 가이던스도 40% 미만일 수도 있다고 봤는데 네. 41.6이니까 상단에 나왔고 올해 1, 4분기 가이던스도 뭐 어느 정도 그냥 마진 40% 초반으로서 유지돼요. 1분기가 보통 비수기인데 마진이 유지되고요. 중요한 건 얘네들이 올해 실적에 대해서 매출 예측을 아주 잘한 거예요. 올해 매출을 20에서 26% 얘기했어요. 20에서 26%. 마진이 40% 넘는 회사가 20에서 26%면 상당히 그렇게 가이던스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네. 왜 그런가 보니까 AI용 3나노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그 3나노가 있고 5나노가 7나노가 있어요. 네. 3나노 비중이 지금 4분기 때 15%였거든요. 그 3나노가 아이폰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근데 이 아이폰이 15이 보통 우리도 16 나오지만 먼저 팔아요. 3분기, 4분기에 그렇죠. 파니까 가을쯤. 그거를 생산하는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거기 AP나 이런 거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실적이 1분기는 비수기란 말이에요. 아, 원래. 그래서 이게 15% 3나노 15%의 비중이 올해에 평균적으로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15%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폰 15나 16에 약간 보수적인 그 기대를 반영하는 거 대비했을 때 뭔가 상당히 메꿔진다는 건데 뭐냐? AI밖에 없다는 거죠. AI. 그건 엔비디아고. 네. 엔비디아가 있는 게 아니겠죠. AMD도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위시로 한 AI GPU 네. 그거를 생산하는데 얘네들이 알로케이션이 3나노가 분명히 작년보다 늘어난 건 맞는데 애플의 아이폰이 조금 수그러드는 그 효과를 충분히 면해준다 이렇게 AI가. 해석이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3나노가 비중이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에 유지하는데 캐파력으로는 한 3배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AI가 결국 3나노에 영향을 주고 매출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마진도 높고 네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면서도 투자는 많이 안 한다 그랬어요. 투자 금액은 작년에 한 290억 불인가 했는데 네. 올해도 280, 320억 불이니까 예상보다는 보수적으로 했어요. 그러게요. 그 뭐냐면 반도체가 호황으로 가는 거죠. 단가가 별로 안 빠진다는 네네. 거잖아요. 이게 왜 일부러 보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 HBM 이런 쪽 투자를 하고 3나노를 하고 다른 쪽은 좀 이렇게 너무 스트림라인 구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아껴서 잘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잘 되는 잘될 것만. 것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갖고 대만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투자하고 독일에도 투자하고 네. 일본에도 투자하는데 보시면은 일본 투자하는 게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네. 양산이 네. 일본 구만모토라고. 네. 근데 그거는 옛날 버전이에요. 그거 투자하는데 10조 들거든요. 네. 근데 소니하고 덴소하고 파트너인데 일본 정부가 투자의 반을 내줘요. 자기는 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캐펙스가 옵티멀, 그러니까 최적화하는 투자 모드로 가면서 HBM을 늘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봤을 때 TSMC가 투자를 생각보다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도 잘될 HBM 중에서 것만. 확 집중할 수 있는 그 스트럭처 구조가 되다 보니까 주가 뭐지 하는 보니까 그런데 이 회사 주가 PER이 15배밖에 안 돼요. 네. 되게 싸죠. 너무 살만한데요? 너무 싸잖아요. 네. 주가 오른 상태에 15배. 그러니까요. 좀 나쁘게 봐도 17배야. 네. 아까 20% 성장, 네. 20% 정도 성장하는데 그러니까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싸니까 왜 그래요? 9% 오른 거지. 대한민국 똑같아요. 이게 TSMC가 미국에 상장됐으면 이 꼴을 안 맞죠. 지정학적 리스크 그렇죠. 변수 때문에 이래요? 그렇죠. 그런 거죠. 대한민국 회사가 한국의 삼성전자처럼 대만의 네. TSMC인데 미국 회사는 아니니까 밸류가 낮아요. 너무 낮다 생각이 드니까 딱 땡긴 거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 있던데 TSMC 대신 인텔에 투자할까? 그렇죠. 그러면 원래 생각하니까 TSMC가 잘 나가긴 하는데 인텔이 자꾸 어택을 하고 네. 투자도 많이 한다니까. TSMC도 지정학적. 미국에 이제 공장을 그렇 설립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 리스크는 인텔은 별로 없으니까 물론 인텔도 따지고 보면은 뭐 이스라엘에도 있지만은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TSMC보다는 리스크는 적죠. TSMC가 만약에 디레이팅이 된다면은 인텔이 올라오면 인텔이 낮고 3나노를 해야 되는데 얘네도 삼성도 마찬가지야. 둘 다 아무리 TSMC 디레이팅이 되려고 하더라도 인텔하고 삼성전자가 리레이팅이 안 되면은 TSMC는 15배가 싸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거든요. 네, 네. 인텔은 3나노 제품은 약간 복잡한데 시에라 포리스트라고 코드명이 있는데 이 제품 그래파이트 래피드가 2분기에 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출시되는지 이게 2분기가 갈림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요즘에 3나노 제품의 두 번째 버전을 네. 곧 60%가 올리겠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는 게 막 2, 3분기, 2분기 정도의 갈림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인텔 둘 다 파운드리 그다음에 측면에서 인텔하고의 어떤 경쟁적인 거는 4, 5, 5월 달에 볼만할 것 같아요. 그때 안 되면은 뭐 일반적인 정도 올라가고 말 수도 있죠. 그러면 인텔도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그러면은 TSMC 주가는 그때 또 확 올라가겠다. 더 갈 수도 있죠. 4월달, 5월달. 그렇죠. 인텔보다는 TSMC가 좀 더 이렇게 전반적 더 네. 넓게 퍼져 있고 기술적 인정받으면은 인텔이 안 비싸다기보다는 TSMC가 훨씬 싸다는 느낌이 들고 그럴 때 삼성전자도 이슈가 되는 거예요. 네. 휴대폰 중심으로 S24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처럼 쫓아가서 HBM 근데 그 숙제는 있죠. HBM 쫓아가는지도 아주 확실치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이제 다음까지는 네.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TSMC가 디레이팅 된다기보다도 TSMC 디레이팅이 되게끔 만드는 삼성전자하고 인텔의 2분기에 3나노에서의 승부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이제 하이닉스 서플라이 체인이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 일단 하이닉스가 또 2,000원 플러스 흑자가 아니고 마이너스 2,000원 하면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도 모르죠. 그거 생각하기도 싫은데. 근데 아마 내 생각엔 이번에 뭐 적자가 나더라도 엔비디아하고 TSMC가 앞으로 전망을 좋게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삼성하고 달리 그 파운드리의 그 약간 블랙홀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아마 하이닉스가 2,000원 흑자가 아니고 마이너스 나온다면은 디램보다는 네. 낸드일 가능성이 있고 낸드는 약간의 블랙홀이었거든요. 마이너스 그렇죠. 40% 네네. 적자인지 그 투자가들이 아마 저가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삼성전자처럼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결국에 반도체다 그리고 네. AI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지금 이 시점 1월 22일에서 네. 볼만한 종목, 예. 사도 되는 종목. 일단 TSMC는 TSMC 살 수 있으면 저평가되면 살 것 같고 네. 하이닉스도 당연히 레이더의 넘버원이죠. 삼성보다 뒤질 건 없으니까. 다만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왕창 할 것이냐, 한 반만 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업체는 한반도체가 있긴 한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 바닥을 있으면 조금 더 수용할 때 해야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는 조금 쉬고 HPSP하고 이오 테크닉스인데 네. 이거는 이오 테크닉스는 TSM 삼성전자 둘 다 들어간다는 그 기술적인 게 됐거든요. 네. 아마 20만 원대를 아마 조금 밀리지 않으면은 지금 아마 조금 더 네. 세게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네. HPSP는 싸지는 않지만은 기술력이 워낙 커요. 그래서 이 회사는 대장주로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1월 22일 녹화를 이렇게 맞춰봤는데 오늘 또 장렬하게 네.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그리고 S24 판매량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나와주면서 이번 주 우리 시장 뜨겁게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장렬한 브리핑. 다음 주에 다시 네, 올게요. 감사합니다.